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최악 실제 사례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지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보고 학생들은 어떤 지원서가 나한테 어울릴지 한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자기 자랑으로 좀 도배된 지원서라고 합니다. 이 지원서의 최후도 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친구지만 안타깝게도 좀 잘 되지 않았던 친구의 어떤 예시예요. 이 친구는 성적도 좋고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의 원서 자체가 거의 다 자기 자랑 대잔치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었어요. 항상 이 친구의 어떤 그 에세이 서두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1등을 계속 해왔고 수학 경시대회 이런 경시대회나 이런 대회들에서 금상을 3번 연속이나 받았다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accomplishment를 얘기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뭐 학교 역사상 어떤 최연소 타이틀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도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셨던 것 같고 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좀 반취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활동 목록도 죄다 내가 회장, 내가 파운더였다, 리더였다, first one to ever do it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예요. 물론 그런 게 실제로 있었으니까 얘기한 건 맞는데, 뭐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여름 인턴십에서도 내가 어떻게 리더로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고 뭐 선생님들께서 다 나를 굉장히 높게 보시고 천재라고도 가끔 얘기를 뭐 하셨다 이러면서 추천서에 대한 어떤 기대도 되게 많았고, 학생한테 단점이 뭐야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완벽을 추구하는 자기의 어떤 이런 성향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는 내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입만 열면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해왔고 본인 칭찬이나 아니면 얼마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어떤 타이틀을 얻었는지 이런 거에 좀 목매여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친구의 지원서는 스스로가 굉장히 그냥 그런 좀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쓰길 바랬고, 그때 당시에 좀 제가 확실하게 잡아서 바꿨어야 됐는데 그 친구의 어떤 확신을 저도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해봐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지원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고요. 실제로 최상위권 대학에는 거의 그냥 다 탈락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자신만이 알고 우쭐대는 그런 지원자들한테 정말 1도 호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않고요. 실제로 아무리 성적과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배울 게 굉장히 많고 미완성의 학생일 뿐이에요. 이제 어떤 친구들의 어떤 결과나 성과는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친구들도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이미 완성됐다라는 그런 척을 하는 친구들, 오만하게 구는 이런 지원자들, 학생들보다는 배움에 열려있고 겸손한 학생들을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추천서에서 있는지도 확인하는 입학 사정관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원서의 어떤 이런 방향성과 또 심지어 이게 안 된다라고 해도 끝까지 이 에세이를 굉장히 집요하게 나는 이렇게 나의 성과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우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나 잘났어요 라는 그런 글을 만약에 읽게 된다면 이런 걸 읽는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굉장한 피로감과 그리고 반감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좀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부분에는 내가 좀 어느 정도는 성숙해 보여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에는 내가 과감하게 써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결과는 뭐 진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과가 되게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제 진심 어린 조언을 좀 드린다면요, 첫 번째는 겸손한 스토리텔링을 항상 먼저 최우선으로 보거든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요,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보다 매번 1등을 유지하려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간관리 능력을 이렇게 키워왔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성장을 강조하는 글들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성공이나 좀 대단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좀 강조하는 지원서의 어떤 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돋보이려고 하는 건 이미 다 보여줬어요. 어디에? 액티비티랑 언어에 다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경험을 쓰는 게 오히려 좀 반전일 수도 있지만 그치, 이 친구는 이기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미국 대학교들은요, 공동체에 기여할 인재가 진짜 중요하다고 항상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성과 배움의 어떤 자세인데, 자신의 한계를 좀 저는 인정하라고 해요. 그리고 미래에서는 훨씬 더 배울 의지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직접적이진 않아도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나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가 내가 좀 모자랐고 이런 부분은 아직도 답이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수학에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모든 수학의 문제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수학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른 데다가 응용을 한다고 한다면 뭐 응용 수학이든, 그러면 수학만으로는 풀 수 있는 게 한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애스펙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표절 의혹에 거의 뭐 물거품이 된 학생인데, 이 친구도 제가 정말 뚜렷하게 생각하는 사례입니다. 이 친구의 글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AI나 이제 GPT의 어떤 힘을 많이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에세이나 라이팅에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를 거의 다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기 위한 이제 AI 툴을 많이 응용을 했던, 사용을 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휘나 그런 표현이 이제 좀 원어민스럽지 않다,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고, 이게 자기가 좀 부족하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에세이를 항상 보내주면 직감적으로 좀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문장의 일부들을 제가 다시 한번 GPT 체크라든지 아니면 그냥 구글링을 좀 해봤을 때 어떤 곳에서 다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들이 좀 실제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정보가 틀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GPT가 팩트보다는 이제 막 빠르게 크롤링 하다 보니까 정보들을 실제 정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 있는 곳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에세이를 혹시 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썼냐, 또는 AI를 좀 많이 썼냐,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항상 자기는 아니다, 몇 문장 정도는 좀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썼다,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저도 GPT나 AI 같은 거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GPT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내 문장스럽고 사람스러운 그런 글들은 GPT가 아직 쓰지 못해요. 아무리 GPT를 써도 이제 사람의 손길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만져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세이는 표절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요, 들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조치가 일어나냐면 이게 표절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신이 드는 순간 이제 합격도 취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대학은 지원서 에세이가 표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Turnitin 이라는 그런 검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들어가서 요즘은 이제 AI라든지 이제 GPT 디텍트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절이 만약에 밝혀지면 그 지원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GPT가 절대적으로 플래저리즘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건 아닌데, 입학사정관들은 이게 GPT니까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탈락을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는 표절까지는 아니어도 표절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합격 취소가 된다라는 거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학교 측은 수십 년간 수천 개 그리고 수만 개의 에세이를 읽어온 전문가들이, 뭐 요즘은 이제 AI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툴과 그리고 자기의 직감과
감각, 그리고 학교의 시스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학생들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색하게 좀 변칙적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글은 내가 쓰고 어떤 글은 AI가 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학생의 본인의 어떠한 평소 글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잉글리시를 A를 못 받았어, 뭐 B 플러스를 받았어. 근데 지원서의 글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또는 이제 너무 이제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금방 눈치챌 수 있거든요.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GPT라는 그리고 AI로 작성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체나 그리고 내용의 진정성의 부족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고 표절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GPT나 아니면 이렇게 AI 글은 진심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가 쓰는 걸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글을 잘 써야지 GPT든 AI든 거기다가 조금 더 이 내 글이 더 좋아지는 것 뿐이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아예 그냥 대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에세이를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유도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았고, 이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멋진 문장들의 흉내를 많이 내거든요. 본인 안에 어떤 삶에서의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경험을 쓸 때도 처음에는 봉사가 귀찮았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어떤 이벤트를 인해서 이렇게 변했고 실제로는 굉장히 큰 보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했던 이 글이 절대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글을 못 쓰거나 AI한테 너무나도 rely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저는 완벽보다는 오히려 진정성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애초에 글을 못 쓰는 거거든요. 오히려 진솔하게 쓴 초안을 천천히 다듬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문법적으로 완벽한 에세이는 지원자들의 어떤 개성과 진정성이 드러나는 그 글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은 이렇게 문장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에세이는 이제 AI 에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글을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검토랑 피드백을 계속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건데, 작성 후에는 표절 검사를 전 계속 해보는 거를 전 추천을 해요. 항상 믿을 만한 멘토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진정성이 보이냐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표절 우려도 굉장히 줄이고 글의 완성도도 자기다움으로 좀 이렇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요, 다른 사람이 써버린 지원서입니다. 이 친구는 재학생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다 탈락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지원서를 쓰고 싶다라고 상담을 요청한 작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저는 느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읽으면서 근데 학생의 본연의 목소리가 거의 저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읽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에세이 주제 선정부터 세부 어떤 활동까지 모두 뭔가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 친구가 아닌 이제 처음 제가 상담하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옆에서 이제 동석을 하셨는데, 제 질문에 거의 모든 대답은 어머님이 하셨고, 예를 들어 왜 이 학교에 이디를 지원을 했냐, 왜 하필 이런 학교가 이디였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학생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이제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하버드가 꿈이었지만 제가 뭐 영어 유치원도 어렸을 때 보냈고 뭐 리더십 캠프는 거의 다 갔고 뭐 리더십 상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심지어 뭐는 혼자 받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줄줄줄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을 보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이제 물었더니 그 학생한테 그 친구가 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성된 에세이를 한번 읽어봤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만 역시나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그 다듬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문장에서 이제 이런 18살 소녀의 목소리가 절대 아닌 뭔가 이렇게 중년의 어머님의 어투가 좀 느껴지는 그런 에세이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어떤 가장 뭐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해준 사람은 바로 우리 어머님입니다 라면서 아무튼 이제 그 이유들이 이제 너무 학생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읽어봤을 때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그 느낌을 너무 확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 문장이
너의 생각에서 나온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무 말도 못했고 이제 엄마 눈치를 보다가 어머님이 이제 좀 많이 도움을 주셨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머님 혹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방향을 그냥 정해주시거나 문장을 손봐주시면요,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굉장히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이 스스로 한 일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항상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에세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누가 대신 써준다는 거는 진정성이 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너무나도 금방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들의 학교 성적과 추천서 그리고 이제 에세이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좀 비교 평가를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학생이 쓴 글과 이제 학교 이제 수업에서의 글 쓴 스타일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난다든지, 면접에서 이제 자기 에세이의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다면 또 의심을 하는데, 이런 학교들이 예일이랑 프린스턴 이런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프린스턴은 이제 자기가 했던 이제 에세이도 하나 첨부를 해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서에 쓴 에세이랑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건 대학 측은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굉장히 원하지, 부모님이 이끌어준 대로 수동적으로 살았던 어떤 이런 움직임만 보여준 학생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친구랑 지원서를 하진 않았지만 이 학생과 학부모님께 역할을 좀 분리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 학생에게는 주도적으로 좀 원서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줬고요. 그 방법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목소리로 쓴다라는 거예요. 에세이는 이 지원자의 이야기와 언어로 써야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대신 글을 써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주고 오히려 좀 조언의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부모는 코치고요, 학생은 선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원서 작성은요, 학생이 운전대를 잡고 부모님은 옆자리에서 내비게이터가 되는 형태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예를 들어 활동 목록 작성은 당연히 학생이 초안을 만들어야 되고, 부모님은 그냥 보면서 빠진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멘토가 되든, 그게 부모님이 아니어도 어쨌든 조언이랑 격려 그리고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학생이 진짜 했던 거를 가지고 조금 더 좋게 만드는 형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임감과 자립심을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부모 도움이 없이 혼자 해낼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원서가 그래요. 이 지원서만이 자기의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유일한 공간. 이게 곧 대학이 원하는 자립적인 태도로 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는 인디펜던트한 차일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돼요. 조금 더 말이 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없어도 되거든요. 부모님은 좀 한 발 저는 좀 물러나시라고 하고요. 저도 제가 이제 멘토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가 정말 날뛸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판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가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를 해보고 책임을 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좀 봤는데, 이 세 가지 예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요것들을 오늘 이제 컨텐츠로 만든 것 뿐인데,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되면 계속 이런 것들을 올려줄 테니,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상담을 요청을 하든 영상을 계속 보면서 계속 이제 스스로가 좋은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서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테스네이션 대표 에릭쌤이었고요. 다음 컨텐츠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